올렸거든요. 그쵸? 혹시나, 그지? 어떻게 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유형별로 그렇게 하나씩 따박따박 정리를 해주는 게, 수열과 조합 또는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잘하는 학생들은 정리해줄 필요도 없어요. 확정이랑 과목 자체가 너무 뭐야? 즐거우니까. 그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내가 원래 못했고, 공부를. 그지?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 형태가 바뀌는 거긴 한데, 그지? 자, 어떻게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원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심도 있게 다각순열까지 얘기를 좀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입체도형을 색칠을 하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입체도형을 색칠하는 건, 여러분들 뭐야? 아직까지는 굳이 손을 댈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취지가 이래. 지금 현재 하는 게 선행이고 무엇이고 자시고 간에 사실상 여러분들을 미리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바로 수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 때문이란 얘기가 더 커요. 그치? 확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적분은 아예 반대. 미적분은 수능 때문에 하는 거였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미적분은 내신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미리 뭐 하라고? 계산을 열심히 해보라는 의미에서 미적분을 따라서 하는 거고. 그지? 확통은 뭐야? 길게 보라는 거야. 내가 원래 확통으로 수능을 볼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길게 보고 뭐야? 꾸준히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확통 8문제. 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확통이 어때? 더 높죠, 점수가 항상. 미적분이 훨씬 낮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쉬워서가 아니에요. 쉬워서가.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확통이 쉬우니까 점수가 높다라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확통은 입시과정상 보면은 확통은 정말 많이 풀다 보면 마스터가 가능해요. 뻔할 뻔짜 이 문제 나오겠지? 이거 주겠지? 그럼 이제 뭐야? 문제 푸는 연습, 맞히는 연습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빨라. 미적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뭐야? 유리해. 8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근데 미적분은 진짜로요. 30번 문제 있죠. 30번 문제를 맞추는 놈이 대단한 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연간 입시를 해봤는데 30번 문제를 맞추는 놈이 대단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8문제 중에 미적분은요. 6문제는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문제는 마스터가 안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평이나 이번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방향성이 정해져. 그죠? 너희들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애들한테 조언을 많이 했어요. 그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단언컨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죠? 확통도 마찬가지고 미적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그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가면 갈수록 더더욱 중요한 게 뭐야? 확인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지는 말라는 겁니다. 한 문제 가지고요. 다시 확통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모든 수학에 관련된 과목은 그래. 자, 작년까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작년까지는요. 여러분 뭐 하는 놈이 잘 봤어요? 수능을? 또는 내신을 잘 봤어요? 극단적으로. 문제를 10,000문제 푸는 애들보다 문제를 몇 문제? 30,000문제 푸는 애들이 수학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올해 보시면 딱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 방법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당연히 이제 수학에서는 베이스가 되겠지만 한 문제 가지고 3일, 4일, 5일을 고민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투할 때 분명히 경고를 했고, 그죠? 과목 자체도 그렇지만 미적분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죠? 한 문제 가지고 뭐야?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 많이 풀 필요가 없어. 뭐 하려고 많이 풀어? 결국에서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뭘 물어봐? 정말 본래 의미. 쉬워지잖아. 킬러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쉬운 문제를 틀린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러면 문제풀이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쉬운 문제를 틀린다는 건 실수고 뭐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재적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올해 수능 완성에서 최초로요, 여러분들. 최초인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수로 과학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2022년 수능 완성에도 있었어요. 근데 토시 하나 안 틀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문제가 또 나왔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이 나왔거든요. 이거 EBS 교재상 최초입니다. 최초.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과정에 냈다. 수능 완성에 2022년 수능 완성에 있던 문제를 언제? 2024 수능 완성에 그대로 내놨어. 그러니까 EBS도 그러는 거야. 참고로 저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해에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 똑같은 메커니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는 다르죠 당연히. 근데 물어보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더 쉽게 나왔어요 오히려 구평에서는. 수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구평에서는 더 쉽게 나왔어. 그 문제가 여기 필수 예제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지? 여러분들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그 국어나 이런 것들을 수능 특강으로 많이 하죠. 국어가 아니라 뭐야? 뭐 사탐이나 이런 것들. 그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재 잘 복습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확통 시간이니까 열심히 딴소리 좀 했고요. 이제부터는 진도를 나가봅시다, 여러분들. 잔소리라고 듣지 마.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지? 트렌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더 잘 알 거니까. 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에 대해서 쌤을 보셔야겠죠. 중복순열에 대해서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보자고요. 오늘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중복조합까지 여러분들. 그죠? 자, 중복순열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C, D가 어떤 수에서 3개의 방에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는, 자, 다시 한번 복습 겸 얘기를 하는데 40번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 A, B, C, D가 되어 있는데 301호, 그 다음 302호, 그 다음 303호가 임의로 배정받는 방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뭐야?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러 데서 보이는 거야. 이 문제를 보고 중복순열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지? 물론 이건 기본 문제니까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어딜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어제? 영상 봤니? 어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어딜 보고 판단을 해? 응? 땡.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영상을 다시 보고 오세요. 지금 최상위 과목이야, 얘들아. 너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수업 듣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 이해돼? 수능 과목이야, 최상위. 아이 뭐야, 뭐 보고 판단하는 건데? 내가 안 적어놨다고 지금 모르는 건가? 아는 사람 알아? 한 명 안 해. 알아? 단!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라니까. 어제 얘기했잖아. 뭐라고? 중복이란 말이 원래는 텍스트 국어적으로는 겹친다? 아무튼 뭐 중복이 된다 이런 말이지만 확통에서는 뭐라고? 안 주는 놈도 있다, 없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 중복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니까. 너 이러면 중복 조합도 못해. 판단이 안 쓴다고.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수능이든 내신이든 다음은 중복 조합 문제입니다 라는 말이 없으니까 확통이 제일 어려운 거야. 미적분이나 이런 거는 수트는 보면 알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구나, 미분을 때리라는 거구나가 나와, 미적분은. 근데 확통은 그냥 아무 문제나 던져놓으면 이거 뭐지? 뭘 이용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심지어 너희 쌤 보고 오해를,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내신, 특히 내신은, 수능은 좀 덜해요. 내신은 이 문제는 중복조합, 이 문제는 뭐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런 거 없어. 다 짬뽕돼 있다니까. 중복순열을 써가지고 마지막에 뭐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명쾌하게 뭐야? 내가 말한 얘기를 좀 머릿속에 담을 필요도 있어.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뉘앙스야, 뉘앙스. 수학 여기 뭐야? 확통 1단원은 뉘앙스. 자, 그러면 빈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야?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 얘가 4파이 3인지 3파이 4인지가 이게 학습 목표야. 중복순열은 되게 졸라 쉬워. 문제들 보면 어려운 거 없어. 중복순열은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원순열은 어려워. 가장 어려운데 중복조합이 제일 어렵지만, 그지? 수업만 잘 들으면 되고. 자, 이거 4파이 3이야 3파이 4야? 3파이 4? 4파이 3?
자, 진서야 뭘 것 같아? 자, 어제 쉽게 하는 방법을 채혁이도 잘 얘기를 해줬고, 저도 이제 제 방법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n이 뭐가 되는 거라고? 분열하면 안 되는 거야. 분열하면 안 되는 거. 그지?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300, 그러니까 이제는 어저께는 그렇게 써줬으니까 자세하게. 301호에 A, B, C, D가 들어가는 건 가능해, 안 해? 그러니까 301호가 분열하는 건 가능해, 안 해? 분열하는 게 가능하죠. 301, 301, 301, 301이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02개 분열이 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을 거꾸로 이제 진질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돼요, 안 돼요? 되죠? 말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301, 302, 303이니까 이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ABC야. 이건 돼요,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그럴 수가. 그래서 뭐야? 3파이 4가 된 거죠. 3, 3, 3, 3 이렇게 되잖아. 그지? 3파이 4라고. 81파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중복순열은 이게 다야. 근데 이걸 못한다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게 3파이 4지 4파이 3이지. 명쾌한 해설이 안 돼.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인지하면 되는 거라고, 빠르게. 중복이 안 되는 건 A, B, C, D 아니에요, 근데? 응? 뭐가? 아니, 중복이 안 되는 건 301, 302, 303 아니에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안 되는 건 3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헷갈린다니까? 아니, 근데 쌤실만이 지금 이거 잘한대요. 뭐가? 아까 그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저걸 반응이 나더라고요. 원래 반응이 나거든요. 301이 뭐가 해? 그러니까 얘네들 A, B, C, D는 분열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A, 그러니까 분신술을 못 쓴다고 얘네들은. 그치? 사람을 어. 얘네들은 뭐야? 분신술 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려, 얘네들이. 이제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어? 아, N이 뭐고 R이 뭔지 판단이 바로 됩니다. 그죠? 바로 되는데,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게 가장 확실한, 내가 단연간 해본 결과가 이게 가장 확실해. 안 헷갈리고. 그지? 나중에 또 뭐도 있어, 심지어? H도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할. 그죠? 오늘 할 H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평한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항상 그렇지만 내 말이 100% 맞는 건 없으니까. 그지? 저는 항상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꼭 이렇게 해라 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확통은 더더욱 그렇죠. 자, 신호의 개수입니다. 신호의 개수가 가장 고전적인 문제이긴 한데, 요런 느낌이 이제 들 것 같아. 46번을 보시면, 그죠? 일렬로 나열의 정보 4개를 각각 큐마다 꺼서 만들 수 있는 소수의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 자, 봐봐. 단을 잘 읽어야 됩니다. 단을 잘 읽어보면, 모든 정보는 동시에 작동이 되고, 정보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러니까 봐봐. 정보가 4개가 있어. 그치? 하나, 둘, 셋, 넷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 껐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on, off 이렇게 이제 2개가 있는데, 이것도 물어보자. 2의 4제곱이냐 4의 제곱이냐? 응? 이거 좀 쉽지 않아? 2의 4제곱이요 4의 제곱이요? 2의 4제곱이지 이거는. 그러잖아. 아,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그치? on 이렇게 돼야 안 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on, off 이렇게 있으니까 2의 4제곱이야. 얘네들이.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러니까 확통에서 이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 실수. 아! 뭐가 잘못됐어? 오케이. 마이너스 1. 그래. 다 꺼진 건 제외한다며. 그렇잖아. 문제 그렇게 써져 있지 않니?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그렇잖아. 여기 16가지 중에서 다 꺼진 거 있어, 없어? 오프 있잖아.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뺀 거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확통이 오히려 더. 왜 이게 문과적 수학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문과적 수학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말장난이에요, 다. 결국에는. 공식이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 짜증나. 그치? 자, 넘어가 봅시다.
네? 자,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중2 때 정말 아니, 순열과 조합할 때 진짜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순열과 조합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야 2를 두 번 쓰거나 뭐 이럴 수는 없었어. 그죠? 뭐 3을 두 번 쓰거나 이럴 수는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만큼은 중복 순열에서 나오는 중복이 그 중복이 됩니다. 의미가. 그죠? 그 중복이 돼요. 두 번 쓸 수 있다, 세 번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치? 자, 그럼 49번을 봐보면 자, 다섯 개 숫자 5, 6, 7, 8, 9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아주 대놓고 줬죠, 문제를. 얘들아, 중복을 허용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순서가 있어, 없어? 있죠? 567하고 765가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중복이 가능하니까 중복 순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별거 없고요. 그죠? 자,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산수가 짝수인 거, 네 자리 비밀번호 만들어요. 항상 자연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하죠. 그죠? 중학교 2학년부터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자리가 뭐가 돼야 된대? 짝수가 돼야 된대. 네, 그죠? 8 하나밖에, 여기도 있네요. 자, 짝수가 돼야 되니까 뒤에 뭐가 올 때? 6이 올 때, 자, 그 다음 뭐 뒤에 뭐가 올 때? 8이 올 때,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세 칸이네? 그지? 세 칸에 5, 6, 7, 8, 9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물어볼까요? 3의 5제곱이에요? 5의 3제곱이에요? 이게 어렵나? 아, 어렵죠. 네. 아, 잠깐만 생각하시겠어요. 3의 5제곱이에요? 5의 3제곱이에요? 5의 3제곱. 3의 5제곱. 5의 3제곱? 어? 모르겠어? 5의 3제곱? 봐봐. 그러니까 아까 아이씨가 그러니까 자, 아니, 오해 형식을 맞는 것 같아요. 마스터한 체력은 어때? 5의 3제곱이 바로 보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5가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다섯 개가 3개 있으니까 5의 3제곱이지. 그지? 물론 이제 곱하기 6도 있고 8도 있으니까. 그지?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 세 개의 자리에 5개를 분배해서 나누니까 아저씨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중복을 허용을 안 하는 거야, C는. 아, 얘는 중복이 활용이 되니까 중복 수준이고. 야, 오늘 이따가 졸라 재밌겠다. 자, 함수의 개수는 여전히 뭐에? 패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마지막에 중복조합까지 하고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부터는 뭐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또 진도로 나가 볼까요? 여러분들, 가포순이라고 불러요. 가포순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뭐야? 중복조합 이렇게 이제 부른 거거든요. 그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도 결국엔 뭐야? 얘도 결국엔 순열이야. 그지? 얘도 결국엔 순열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해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앞에 나오는 설명은 유형별 설명은 오히려 뭐고요? 여러분 내신형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수능에서는 안 나온 지 신석기 시대가 된 지 오래됐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뭐야? 저기 뭐 성사시대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사실. 그지? 그럼 수능에서도 가포순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주 나와요, 심지어. 그치? 근데 자주 나온다고 말하기 웃기는 게 뭐냐면, 어제 이제 확통을 얘기를 했지만은, 통계를 제외한 두 개, 이제 확률과, 이제 순열과, 경우의 수하고 확률 이렇게 있죠. 그죠? 이 두 단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네 개가 다예요, 사실. 뭐 좀 정확하게 하면 순열과 조합까지 하면 6개? 6개가 다기 때문에 수능에 있는 8문제 안에서 다 들어가요. 얘네들이.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죠? 그래요.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포순에 대한 얘기가
제일 괴리감이 좀 커요. 아, 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내신에서는 뭐야? 여러분 가장 유명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 여러분 수련과 저에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최단거리 문제가 갑포순에서 가장 유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달라. 근데 둘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지?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T 시간에 마무리를 지읍시다.